11월 2주차 화요일 개장전 상황이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내용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종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자체,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자체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차별화된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자, 미국 증시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내에서는 어떠한 체크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제 표정은 참 밝지만 국내 시장은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밝을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만이 살 길인가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물론 뉴욕 시장이나 해외 시장을 이제 투자를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고 있지만 주력적인 투자는 국내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좋아야지만 제가 참 텐션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 같은 경우 플러스 0.5%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장 자체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좀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세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보수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약 3가지 정도 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K치수법이 있죠. 미국에서도 K치수법이 있고 국내도 K치수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둘 다 자국에다가 어떤 설비라든가 공장 증설을 진행을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혜택을 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 치수법 때문에 2가지가 다 말썽인데,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때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한 거죠. 계약서를 쓴 상황은 아니고 MOU, 구두계약 체결인데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했을 때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백지화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의 과대한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제 TSMC에다가 이제 중국향 GPU를 수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2018년에 봤던 모습들이 재현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K치수법이 실망을 줬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여당과 야당이 치수법을 발행을 하잖아요. 이 국내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술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뉴스도 있지만 국내에다가 클러스터 증설한다든가 이런 반도체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다가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던 내용으로, 그다음 우리도 이제 용인이나 충북 청주 이쪽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했을 때 정부 지자체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수준으로 후퇴를 하면서 정말 국내 투자분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랑 2차전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인에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많은 합작법이라든가 배터리 공장 증설해놨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없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 둘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진출을 보수로 해놨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최근에 삼성 SDI가 입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 속에서도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섹터들이 많지만 반사 이익을 거둔 종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방산, 조산 이쪽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섹터를 구분해 드릴 겁니다. 정책 혜택 가능성이 높은 섹터 위주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위산업이나 우주항공이나 조선 이런 섹터들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암호화폐, 전력설비, 통신장비, 원전 이런 쪽들은 이제 매매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유심히 봤는데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수급이 괜찮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나
BMW나 뭐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가 워낙 치고 나가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얻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입장에서는 테슬라와 약간 적대적인 위치가 될 수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는 테슬라의 협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철강이나 화학 이런 종목들은 내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규 매수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지금보다는 따로 타이밍을 잡아서 진행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한 주평을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만이 살 길이다 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다른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아닌 섹터들 과감히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모닝 스탠바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손절이 되신 분들 안 계실 것이고, 저 역시도 워낙 다양한 섹터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섹터이지만 지금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주기적인 브리핑과 리뷰를 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국내장에서 든든한 이런 섹터에 대한 조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 11월 8일 금요일 기준으로 섹터가 우주항공과 조선,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종목을 총 6개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닝 관심주도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느 섹터에서 보셨습니까? 네, 조선과 우주항공이 더 이상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만 움직이지 않고 실적까지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선과 우주항공 말씀드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했던 종목에 대한 후속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섹터라기보다는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인 공략과 살을 붙여주시는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근거들 들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이전 한 달부터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이고, 저도 앵커님 말씀대로 최대한 다양한 섹터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섹터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섹터들 제가 꼽아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소외가 되었던 섹터들은 소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시간이 되면 또다시 그 섹터들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다가 방산한테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달라, 한국 조선 기업들 기술력이 워낙 대단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멘텀 추가로 나왔고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국내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조금은 확인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부품이 납품이 되고 우주항공 발사까지는 2028년이나 2030년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수익 이상이라든가 중장기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ETF 수익률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인텔리안테크나 셀트리가이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들이 저번 주 목금에 이어서 어제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도 괜찮겠지만 저는 후속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조선에다가 러브콜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해군 사령관이 60조 잠수함 사업을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이미 방한을 했습니다. 10일에는 하나오션을 방문했고요. 오늘인 12일에는 HD현대 중공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사들에 대한 기술 협력을 좀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움직인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전화로만 말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세하게 뉴스를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도 방문 계획이 있고 종합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해서 2026년과 2027년 이전에 수주를 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주가 딱 낼 때까지 조금 더 노력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GT라고 하죠. 척당 환산 톤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은 톤수의 배를 팔았을 때 얼마의 매출을 기록하냐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2배입니다. 우리나라가 5.5 정도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2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주가 많지만 이익률은 우리가 더 높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리포트로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계를 콕 집어서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계약 금액 격차도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한화엔진과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화엔진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오션이 2024년 국내 조선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올렸고 어제도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추가 수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오션과 중국 선박에 들어간 엔진을 누가 만들까요? 당연히 한화엔진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발 수주로 인해서 한화엔진은 동반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유심히 보셔야 되고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실적 향상세가 무서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3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KF-21 전투기 초도 양산이 본격화됐고 폴란드 등에서도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실적 향상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과 우주 항공 쪽에서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개별 종목들도 영차영차 힘을 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그런 모멘텀으로도 계속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핵심 내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아무래도 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복 터지게 싸울 것 같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소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테오젠과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호재를 동반을 하면서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정부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동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기준금리가 25bp가 인하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반사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장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올해만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약 신약이 4개가 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들이 급부상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성능은 원래 제품보다 한 90% 정도 돼요. 근데 약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약을 이 원래 신약보다 50% 이하 가격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작 수급들은 ADC나 신약 개발, 비만 당뇨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넣어 놓으신 거는 말려드리지 않지만 매수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테오제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나 샤페란, 그다음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일간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은 대봉 LS랑 D&D 파마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는 원래 원료 의약품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2019년, 2021년부터 정부가 주최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제 펩트론과 샤피론이 강세를 보여서 이 종목 조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후속주로 대북 LS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기업 개요부터 이미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증권 계통에서는 D&D 파마텍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의 뉴스를 살펴보시면 경구용 GLP-1 기반의 신약 개발로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은 이렇게 낙수 효과, 순환매를 기대하는 가운데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오늘장 유심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더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좁혀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오늘 HD 현대 건설기에 보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 가운데서 그나마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제가 SY 스틸텍이나 아니면 뭐 퍼스텍이나 뭐 HD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건설기에는 건설 장비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 H현대 중고 건설 장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관련 종목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으로 이제 가시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마무리하라고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 규모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4,863억 달러가 소요가 될 거고,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의 캐터필러가 가져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이미 우크라이나에다가 태스크포스를 이제 방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낙수효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삼성물산 등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H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도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H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선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기계, 굴착기 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 굴착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H현대 건설기에 내놓은 전기 굴착기 AX22가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H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 진행한 다음에 5일과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해당 눌림목을 기관들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HD현대 건설기계 오늘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연호 팀장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과 우주항공. 종목은 중국의 낙수효과 측면에서 한화엔진, 그리고 후속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말씀해 주셨고요. 예, 두 번째 제약바이오 대봉LS, D&D 파마텍, 건설기계장비 쪽에서 HD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